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김창면 님이 어찌하여 제이비와 더마카는 번갈아 목소리 변화를 주시는지 역시 두 분의 삐딱 정신 최고입니다. 네,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한 살신 성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멘트가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 칭찬드리고요. 네. 8486님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제이비 성대모사 한번 해봤어요. 제가 잘 못 살렸네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그거에서 성대모사라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요. 못하겠어요. 왜 여러분이라고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하셔야죠. 항상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왜? 근데 여러분이라 들리셨나 보다. 네. 환장의 커플님이 해가 길어졌는데 왜 이리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출근길 버스 안에서 졸다가 이어폰으로 흘러나오는 시선집중 오프닝 음악 심장 두근두근 뛰는 소리에 놀라서 깼습니다. 두 정거장 지나서 내렸는데 더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 집중하겠습니다. 네, 지각 정지 방송 금지 방송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홍정훈 님이 저는 매일 출근 시간에 라디오로만 들어서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일단 유튜브로 인사드리고 다시 저는 차 안에서 라디오로 듣겠습니다. 라고 유튜브에 또 손수 이렇게 미리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네, 잠깐 보는 얼굴이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 어떡하지? 제이비 얼굴 나오기 전에 올려주신 건데. 그래요? 오프닝 하기 전에요. 네, 일찍. 오프닝 하기 전에 그러면 뭘 보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저희가 예고판 올려놓잖아요. 그거 보고 거기에 일단 인사는 남겨주시고. 거기에? 네, 거기에 네. 인사는 일단 남겨주시고 제이비 목소리는 차에서 들으신대요. 네, 그 운전 끝나시고 잠깐 보셔도 돼요. 네. 운전할 때 보셔도 돼요. 정신 집중되는 얼굴입니다. 뭐 완전 운전해야지 뭔 소리를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잠깐요. 1초. 네. 알겠습니다. 이신우 님이 오늘도 거울 보고 웃는 연습 한번 하고 출근합니다. 촌철님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좋고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니라 웃는다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웃고 산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네, 웃으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고 한 번씩 웃는 연습을 하시나 봐요. 매일매일. 네, 설마 연예인은 아니시겠죠? 그러게요. 네, 그죠? 제이비도 좀 하세요. 웃는 얼굴 연습.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웃는 얼굴이라는 게 참 힘든 거라고. 힘들어도 노력해야죠. 그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생긴 게 죽상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또 왜 자폭 개그를 하고 그러십니까? 네, 저는 사실만 얘기하거든요. 네, 웃음에 인색한 남자 제이비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리면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들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이른바 내돈내투.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한 거다. 즉 위법성 전혀 없다. 이런 기존 해명과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뒤늦은 사과다 질타도 좀 있긴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좀 그 구체적으로 뭘 사과했는지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딱 요 대목인데 이게 코인 투자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코인 투자의 적절성을 뜻하는 건지 해석의 여지가 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부분에서 내돈내투를 강조한 이걸 보면 코인 투자의 적절성에 대해서 사과한 것으로 의역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 독해 실력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검찰이 어제 밝힌 것도 있죠. 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마디 더 얹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급은 제가 볼 때 참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적절한 이유가 뭡니까? 이미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 통보했던 게 지난해 2월 중순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남부지검 관계자의 말은 그로부터 1년 2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1년 2개월 전에 일만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궁금한 거 이거 아닙니까? 일체 말이 없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부적절하고요. 또 한 가지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거래를 통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금융정보분석원이 놀자고 통보하고 자료 넘깁니까? 이상하니까 혹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으면 밝혀주세요라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2개월 동안 뭘 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손 놓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 한마디 걸쳐버리면 정말로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수사도 안 해놓고 결국은 선입견만 심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언론 플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영장 기각당한 다음에 1년 몇 개월 만에 재청구를 검토한다. 참 보기 힘든 현상 아닙니까? 네, 갑자기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 뭐 이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그럼 이 논란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지금 후속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은 이 코인 투자 내역일 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잠시 후 3부에서 정치로켓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제 더마카가 고지한 바가 있었죠. 오늘 김남국 의원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다고. 네, 지금 김준배님이 오늘 김남국 의원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네, 엊그제 월요일에 저희가 섭외를 해서 본인의 일정상 오늘 바로 수요일에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이 된 바가 있었는데 어제 인터뷰를 못한다고 저희 쪽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의 진상조사를 받고 있어서 개별 인터뷰는 불가하다. 이게 저희한테 밝힌 공식적인 사유인데요. 아무튼 인터뷰까지 약속을 했다가 김남국 의원의 이런 입장 변경에 따라서 인터뷰가 불발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명과 사과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 여당은 이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논란은 아까 제이비가 얘기해 주신 대로 잠시 후 3부 정치로킥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 징계와 관련해서 길 잃은 양 두 마리 동정하다가 당이 침몰할 수 있다. 탈당 권유하고 잘라내야지 어설프게 징계했다가는 명분도 없고 이미 수습할 시기도 놓쳤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태영호 최고위원은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결정 수위나 결정에 그 어떤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그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정치적 해법으로 거론되는 최고위원직 사퇴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쪽에서는 확실하게 끊어내라고 하고 맞은 쪽에서는 버티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당원들이 저를 선출해서 지도부에 보냈는데 가볍게 쉽게 이걸 던질 수 있는지 아직 충분히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좀 책임당원들한테 좀 한번 물어라도 좀 봤으면 책임당원들한테 여론조사라도 좀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자진 사퇴는 없다. 이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김기현 대표 쪽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김기현 대표의 스탠스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어제 기자들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연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 나오면은 지도부 공백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도 공백은 아니죠. 지도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공백은 아니죠. 그러니까 선출직 일부 최고위원 결혼이 4명 중에 일부 잠시 결혼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게 공백이죠? 그러면 그 최고위원 두 그럼 분 네. 다른 지도부는 다 그럼 투명 인간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이 말은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 같죠. 징계는 윤리위원회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대표나 지도부가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금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헌데 정말 이 차원의 답변만이었는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왜요? 왜냐? 지켜보는 게 이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2차례 연속으로 최고위원 회의 취소했죠. 왜 취소했겠습니까? 돌아가는 상황 지켜본 거 아닙니까? 조심 또 조심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다시 태용호 최고위원의 말로 한번 돌아가 보죠. 태용호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수백 통의 문자가 왔다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문자에 김기현 대표나 다른 지도부의 문자도 포함이 됐을까요?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왜? 문자를 보내면 그거는 지켜보는 게 아니죠. 개입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왜 김기현 대표나 지도부는 조심 또 조심하는 걸까? 결국 이준석 악몽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여라도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빌미를 줄까 봐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초상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체리님이 점점 팝콘 각이네요 해주셨고, 라따뚜이님이 지금 지도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건 태영호 최고위원이 손에 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김종희님은 퇴의원 문제는 사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인데 징계 문제로 프레임이 바뀌어버린 듯합니다. 시선을 집중할 곳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지금 그 문제는 수사 외에는 밝힐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이고요. 공수처에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 결론이 날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이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전원 간다 기사가 났죠. 그 전에는 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고위원 2명의 징계가 뉴스가 되는 오늘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밤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시선 집중하겠고요. 근데 김기현 대표 아까 오디오에서 보면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 받아도 그게 왜 공백이냐? 다른 지도부는 다 투명 인간이냐? 좀 기자한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두 최고위원을 징계를 해도 어떻게 가겠다. 뭐 이런 뜻을 좀 비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두 최고위원의 결혼이 생긴 걸 전제로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피해가는 발언이죠. 두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라는 의견과는 별개의 지금 주장인 거죠. 그런 점에서 피해가는 발언이고, 두 번째, 만약에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아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보궐로 가느냐, 그냥 이 지금 상태로 가느냐. 이 문제에서 후자 쪽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보궐을 하려고 해도 지금 단계에서 보궐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보궐 이야기의 보자만 꺼내는 순간에 김기현 대표가 징계에 개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또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밖에는 얘기를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결론이 날지 시선 집중하겠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들이 오염수 안전성 평가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말을 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모니터링과 더해서 독자적으로 시찰단을 파견하게 됐고 오염수 처분의 안정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엇갈리죠? 네,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예.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건 재고 말고 할 게 없는 게요. 우리 시찰단이 안정성을 평가를 하려면 일단은 일본이 열어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강요가 대놓고 직접적으로 안정성을 평가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거는 열어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 뭘? 전부를. 일부만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일본이 안 열어주고 안 보여주면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시찰단이 일본 가서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말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라는 현실적 문제겠죠. 물론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장급 협의가 이제 앞으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 뭔가 더 진전된 이런 어떤 합의가 있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일본의 관련 강요가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급 협의에서 얼마나 진전될까. 오히려 국장급 협의를 염두에 두고 미리 선을 친 것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 나름에 따라서는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선 집중해야 하는 건 니시무라 경제산업장의 직설 화법인데 아니 웬만하면 윤석열 정부의 면을 세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설령 나중에 안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완곡 화법을 쓸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끊어버렸잖아요. 여기까지. 딱 이런 게 지금 잘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뿐인 거예요. 일본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혹시 피해를 끼칠까 봐 미안하니까 저희가 다 보여드리겠습니까? 아니라 너희들한테 기회 준다. 지금 시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상대로. 그리고 고압적으로.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이 보여줄 수 있는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게 딱 여기까지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이게 성이라는 단어랑 호응이라는 단어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시찰단에 보내겠다. 아니 최고의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의 어떤 뭐냐면 검증이 가능하냐가 문제라니까요. 가서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럼요. 아몰랑님이 그럼 왜 갑니까? 돈 쓰러 뭐 하러 가십니까? 밥하기 싫은 여자님 설명에 들어가나요? 그레이님 시찰단 보내지 말고 재협상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노 키즈존에 이어서 이번엔 노 시니어존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카페 얘기라고 하는데요. 어버이날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이 한 장이 올라왔는데 노 시니어존 단어가 붙어 있는 카페 유리문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 시니어존 단어 밑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문구 왼쪽에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노 시니어 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왜 출입을 제한하는 걸까요? 뭐 현재로서는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이 카페 사장이 경위 설명을 한 게 없기 때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버이날에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혹시 저기 홍보 이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정인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는 그거는 제재의 적절성을 따지는 문제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특정한 존재를 그 존재 자체를 이유로 삼아서 다른 사람과 다른 처사를 보이면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전문 용어로 그거를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페가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그거는 차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노키즈존 같은 경우는 꼬마 아이는 눈으로 보면 그냥 알잖아요. 근데 60세 이상은 그러면 이 카페 사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요? 그러면 입장객마다 민증 까라고 할 겁니까? 앞에 검열대 설치해 놓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노인 차별이다, 영업 자유다, 뭐 온라인에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던데요. 촌철님들의 반응은 조금 슬픈 댓글이 많습니다. 역풍이다님은 참 서글픈 세상입니다. 아니, 나이 먹는 거를 제 스스로 후회할 수도 없고 너무 슬픈 사회네요. 아니 영업의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영업의 자유를 구가하는 기업이 자 남성만 지원하고 여성은 저희는 회사는 안 받습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권이 갑니다. 정선아리랑님이 개보다 못한 부모님들인가요? 라고 제가 꼬집어주셨어요. 차마 그 말씀은 못했는데. 비슷한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